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하락하였습니다. 4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어제보다 좋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해서 좋았는데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 어제의 흐름의 연속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조선에서 추가 계약 건수가 또 나오고 해서 조선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때문에 유통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부터 유통이 올랐는데 장 마감까지 유통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지는 못했죠. 네. 오늘 장중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전망치가 51.8이었는데 51.1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낙폭이 좀 더 커지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51.9가 나오면서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시장에 영향을 전혀 못 줬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제와 비슷하게 아침에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그 뒤부터 다시 또 천천히 매도가 나오는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당연히 어제와 똑같은 이유로 공매도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2시부터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2시에 정확하게 2시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매도를 계속 하고 있다가 그 매도를 거의 다 회복을 시켰는데요. 기관도 동시에 같이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매수된 종목을 보니까 제일 빠르게 회복이 된 정확하게 2시에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제가 보기엔 2개가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뭐 늘어나긴 했는데요.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삼성에서 분리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게 코스닥 100 종목이에요. 그러면 공매도에 포함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 하나 중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 외에 오늘 반도체 소재 관련된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오늘 변화를 좀 본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철강에서 호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철강이 빠졌고요. 그리고 화학도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 한 1조 원대 정도 전후로 된 회사들도 잘 오르다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화학도 빠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오르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했고, 그리고 많이 빠져있던 종목 중에서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거죠. 교체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그런 신호가 잡혔기 때문에, 이번 달이 오늘 말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달을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다음 달에는 다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중국과 미국의 증시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장 마감할 때 코스피에서 3천억 정도 추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마감할 때 거래량이 295만 주 정도 됐는데요. 2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오늘 환율이 1112원으로 갑자기 올랐는데요. 4월 말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배당금도 들어와 있고 뭔가 거기서 약간의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안 빠졌습니다. 네. 상당히 강한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졌어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한 1,300억 정도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기전자 쪽에서 다 밀렸죠. LG전자 밀렸죠. 삼성전기 밀렸죠. 하이닉스 밀렸죠. 뭐 다 밀렸습니다. 다 밀렸는데 삼성전자는 안 밀렸어요. 오늘도 보니까 반도체가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D램 가격이. 아까 2시 반 정도의 뉴스를 보니까 그 D램 가격이 이번 달에만 26% 정도 올랐다. 네. 그래서 뭐 좋다. 2분기에는 뭐 8% 정도 더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도체 가격이 계속 조금씩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분기에는 이 반도체 관련된 그런 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중국이 오후 들어가지고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들어서 갑자기 낙폭이 커졌어요. 그때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물론 그 전에 나왔었는데 텐센트의 그 중국의 독점 규제 감독 기관에서 1조 7천억 정도 벌금을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난번에 알리바바에다가도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텐센트에도 부과를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금융 쪽에
진출하는 거 이거 좀 자제를 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뭐 그런 것도 일단 중국 시장은 좀 악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화웨이의 매출이 17%가 감소했습니다. 1분기에 매출이. 그동안 화웨이는 중국의 제재에도 우리는 계속 잘 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뭐 점유율도 증가하고 뭐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좋다라고 했는데 화웨이의 1분기 매출이 급감했어요.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최근에 뭐 전혀 엉뚱한 사업을 막 한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 가만히 보면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기업들을 단속하는 그런 뉴스가 많아요. 네. 안 좋은 뉴스죠. 네. 그리고 오늘 철강 쪽에서도 그런 이제 더 이상 기업들한테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근데 오늘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의 실적이 53.7% 증가했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실적도 50% 정도, 아마존의 실적도 오늘 50%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그 퀄컴의 실적도 50% 정도 증가했고,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무덤덤하다는 거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 일시적인 효과로 상당히 좋다면 2분기에 어떻게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도 그런 뉴스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2분기는 좀 나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좀 깔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미국의 그 1분기 성장률 나왔죠? 성장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상당히 높거든요. 높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분기 성장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럼 2분기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그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뭔가를 좀 기다리는 듯한 통화정책 회의도 끝났고요. 정상회의도 다 끝났고요. 실적들 특히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지금 많이 안 좋은 분위기고 미국은 뭔가 좀 뛰기 전에 대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중국 국무원이 철강 제품에 부여한 수출 환급세를 폐지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철강을 5천만 톤 이상 감산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에 철강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강하게 강세를 띠고 있고요. 조선도 강세를 띠고 있죠. 지금 그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탄소 배출이 가장 강한 산업이, 가장 많은 산업이 철강입니다. 철강. 이게 고로에서 철을 녹여야 되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데 중국이 이제 그 철강 그 업체들한테 지원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강을 감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철강뿐만 아니고 아마 중국의 그 1차 산업들, 큰 제조업들,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산업들 전부에 아마 중국이 그런 그 기업 보조금 이런 걸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중복되는 중국의 산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기업들,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한테는 큰 수혜가 되겠죠. 철강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면 아마 우리나라 쪽 철강이 지금 거의 10년째 못 오르고 있다가 올라가는 건데요. 네.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 6.1%보다 높은 6.4%가 나왔는데요. 미국은 성장률도 좋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존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상승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틀리지만 6에서 8% 사이입니다. 6에서 8%인데 1분기가 6.4%예요. 그러면 올해 성장률 평균치 정도에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만일에 저는 10% 정도 나왔으면 6에서 8%가 나오려면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6.4%가 나오면 올해 내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점점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걸 기대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오늘 그 분대수 방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의 부족 현상, 그것 때문에 그 병목 현상이 2분기에 악화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그리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지연이 지금 조금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동차에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포드도 지금 그렇고. 근데 어제 나온 지표 중에서 영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46.6%나 급증했습니다.
뭐 그렇게 너무 안 좋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해서 전기전자나 자동차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혹시 2분기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게 약간 우려가 되는데 이번에 나온 미국의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지표를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네. 실적이 지금 50%나 급증했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전망치를 다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2분기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소할 만한 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연준에서 이게 너무 그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좀 약간 그 긴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제가 생각에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한다고 했고 뉴욕도 7월부터 100% 정상화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난다면 긴축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표를 보고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 그 호주의 1월 수출 물가 지수가 11% 넘게 올랐어요. 물가가 수출 물가니까 그걸 수입하는 나라들이 그거 물가가 반영받는 거겠죠.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어제 나왔는데 유럽의 4월 경제 심리가 110.3이 나왔습니다. 100에서 110으로 뛰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영국의 자동차 생산량 증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코로나 악재가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활동이 정상화가 된다. 이게 이제 코로나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는 정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뭐 조금만 더 퍼진다든지 봉쇄가 또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백신의 보급이 약간 좀 지연된다든지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게 이제 악재로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점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지표를 봐야 되냐면 지금 미국의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성장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다 좋아지고 있죠. 물가도 지금 원래 그 이전 10년 동안 2%를 못 올라가 가지고 연준의 고민이 컸었는데 지금 물가가 오늘 또 기대 인플레이션 또 올랐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지표가 아닌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우리나라 금리가 장중에 2.143까지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그 기술주들이나 그런 게 더 안 좋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 금리는 조금 오르다가 1.64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는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봐야 할 그런 지표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 뉴스에서도 그걸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 평균 수치도 있고요. 뭐 있는데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5만 3천 명이었죠. 네. 아직도 그런 실업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연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를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아니면 실업률을 따로 발표를 하는데 그 숫자를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이 그 과거에 우리나라는 경제가 이렇게 좀 근대적으로 변한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한 60년 정도 됐나요? 미국은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네, 10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공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번 있었고 그리고 1930년에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그 공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공황이 7년간 지속되는데 그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이라는 정책을 써서 그걸 탈출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뉴딜 정책에서는 약간의 성과가 없었는데 두 번째 뉴딜 정책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본위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들이죠. 네. 금이 이만큼 있으면 금이 만일에 100톤이 있으면 그 100톤을 넘어서는 통화량을 발행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금 본위제라는 게 금과
이 달러를 등가로 쳐준다는 얘기죠. 네. 그때는 세계 경제가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 대전 전에 그 공항에서 탈출을 하면서 금 본위제를 제일 먼저 폐지시킨 나라가 제일 빨리 공항에서 탈출을 했어요. 제일 늦게 한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경제가 제일 늦게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그렇다고 보고 그런 그 공황을 겪으면서 뉴딜이라는 정책을 쓰면서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그 투자를 해요. 특히 이게 댐을 엄청 많이 짓고요. 그리고 도로 건설, 그리고 교량도 엄청나게 많이 짓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그 근로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경제를 살렸어요. 그때. 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경험은 없는데 이 건설이나 이런데 정부가 지출해가지고 경제를 이 부추기는, 살리는, 지탱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각 나라별로.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좀 큽니다. 건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건설에 투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또 안 좋아하니까 못하는 거죠. 최근에 뭐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도 뭐 고속도로 오늘 또 뭐 한쪽에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런 정부의 지출, 아주 큰 지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때 부작용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때 뭐 물론 전쟁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물가가 폭등하거든요. 그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냈는데 그 물가가 폭등하는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때는 또 연준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이게 통제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네. 여전히 지금도 뭐 다음 주에 영란은행이 또 자산 매입 축소 발표할 거라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또 긴축 얘기 나오는데 연준이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계속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그런 정부의 지출 그리고 지금은 금 본위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중국이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돈을 얼마나 찍어낼 수 있을까? 예상치를 넘어선 것 같아요. 중국의 예상치를. 네. 어저께 들리는 얘기 한 가지가 있었는데 중국의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 중에서 제가 반도체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장비로 만든 반도체를 중국이 쓰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아예 막아버리는 건데 배터리는 지금 전기차가 지금 중국에 많이 보급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배터리는 설마 저걸 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터리의 원료가 있죠. 원료. 네.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해액이 들어가요. 네. 어제 들리는 얘기는 이 전해액을 만드는 원료를 미국에서 막아버릴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아직 뉴스로 나오지 않은 얘기지만 최근에 중국의 그 움직임을 보면 미국에 강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약간 좀 발을 빼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뉴스로 좀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 관련된 이 부분마저 만일에 봉쇄가 되면 중국의 경제는 사실상 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거의 정상화 완전히 탈출하는 시점에 와 있고 그리고 어제 바이든이 얘기했지만 충돌하지 않고 경쟁하겠다. 근데 지금 경쟁이 누가 봐도 미국이 훨씬 앞서갈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지금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끔 공급망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미국이 무한정 돈을 계속 찍어낸다면 어떤 불안감이나 의심이나 이런 거는 잠시 접어두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공매도 영향도 그렇고 오늘 대출금리가 뭐 2.88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지금 대출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줄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지금 사실 이제는 좀 어떤 그런 의심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걸 조금 접어두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5월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시에 나온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변화, 그걸 많은 투자자분들이 포착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변화가 나왔다라는 거는 4월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은 5월 달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